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의심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어떻게 더 말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이 결혼 생활,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테지요. 애초에 저랑 결혼을 안 했어도 되는 문제였을 텐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28살 여자로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했을 일을 겪은 뒤, 지금은 집에서 휴식 중에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서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직장 동료였고, 2년이라는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별다른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한테 그 여자, 아니, 시어머니를 자꾸만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어요. 저로서는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요. 누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남편이 그렇게 서둘러서 시어머니를 제 앞에 소개를 시키고 싶어 했는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바로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가정사를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에 남편의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둥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어머니 몰래 만나던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해서 갈라서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의 친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병 때문인지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남편도 모르는 걸 보니 이혼한 뒤에 얼마나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의 새해인, 그러니까 지금의 어머니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 대우를 해주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컸을 때 일이다 보니 10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버지의 새해인을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어머니는커녕 이모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엔 아버지가 풍이 와서 반신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아직 한참 때인 남편의 새어머니가 굳이 다 늙은 데다가 재산도 별로 없는 남편의 아버지를 챙길 이유는 하나도 없었겠지요. 남편도 아직 아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던지라 당연히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릴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남편의 예상과는 다르게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극진히 병수발을 들었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군대 갈 때도 훈련소까지 따라와주고 때마다 편지 보내주고 면회 와주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어머니로 인정받고 싶어 노력하는 모습에 결국 남편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그 여자는 남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남편은 그렇게 나이차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정을 들었을 때는 남편이 새어머니였던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고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생각했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서둘러서 시어머니를 저에게 인사시키고 싶어 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선 저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한시라도 빠르게 저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와 둘이 만나는 자리가 생기게 되었고 솔직히 자리가 많이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가 12살밖에 나지 않는 여자가 제 배우자 될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왜 바람을 폈는지 알 정도로 솔직히 미모 하나만큼은 대단하시더군요. 관리 하나만큼은 잘 한 것 같고 기본적인 필러 주사나 시술 정도는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자체 발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제 주변에 아는 언니들 또래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게 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 말 맞다나 어떻게든 남편의 한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람답게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 남편과 둘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따로 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따로 살기 시작해야 자기도 새로운 삶을 도모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더군요. 남편도 그 말에는 동의하는 눈치였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남편이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는 걸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기야 아직 한참 때인데다가 저 정도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저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해가 갔지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아직 한참 때인지라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앞으로 받은 아파트는 이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저도 길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복 입고 곱게 차려놓은 상태의 시어머니가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화장을 하고 온 저만큼 예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은 평범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 집으로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가 방을 구해서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물난리 때문에 아주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방을 구해 들어간 집이 곧장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때 막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하다 보니 남편이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와 셋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산다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어쨌든 시어머니가 나이도 저랑 별 차이 더 안 났고 생활비도 같이 보탰으니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병풍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있으면 둘만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예산일이고 셋이 TV를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남편 다리를 베고 누워있는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손톱이 길었다며 남편 손톱도 다듬어주고 귀도 파주고 하는데 결혼 전에는 당연히 했던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듯이 나오면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어디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의아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도 그게 암만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들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엄마가 아들 손톱도 좀 다듬어주고 귀도 파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괜히 저 혼자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는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식사 준비는 저랑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한 음식보다는 제가 한 음식을 더 좋아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자기도 우리 집에서 신세를 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번갈아 가면서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마침 제가 회사 일이 엄청 쌓여 있어서 마침 그날 퇴근도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녹초가 돼서 집에 오자마자 일단 먼저 샤워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음식하는 시어머니와 TV 보고 있던 남편을 두고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지요. 그러다가 요즘 제가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저한테 써보라고 챙겨준 샴푸 샘플이 생각나서 그걸로 머리 한번 감아봐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구조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부엌이 바로 보이는데 TV 앞에 앉아있던 남편이 어느새 부엌에 가서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마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후다닥 흩어지는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의아할 정도로 붙어있던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봐서 그런가 언젠가부터는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저는 바닥에 앉아있어야 하고 시어머니나 남편은 둘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이 집의 신혼부부는 나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보다 퇴근을 일찍 해서 제가 집에 돌아올 때쯤에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도 이 상황이 되니 시어머니가 너무했다고 외치던 사람들 또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저도 친정어머니가 부엌에 있으면 옆에 같이 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을 해주는데 두 사람이 내뿜은 그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회사 생활하던 회사원이었기에 출장이 생겨서 2박 3일간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제가 봐왔던 상황이 상황이었으니 고작 2박 3일이지만 집에 없다는 게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숨통도 확 트이는 기분이었고요. 남편이랑도 별 문제가 없었고 오랜만에 단둘이서 지내니 또 기분이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도 잡고 남편하고 와인 한 잔씩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 뒤에 기분 좋게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잠깐 잠이 깼는데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에라도 갔는가 싶어서 기다리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슬쩍 밖에 나가봤는데 화장실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베란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본능적으로 저는 살금살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로 누군가와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너 생각하면서 했다 하면서 저와 방금 전 와인 한 잔 나누며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고 그 대화 내용은 참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촉촉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 통화 상대가 누군지는 보지 않아도 누군지 딱 알겠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칠 수도 있었지만 벌렁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참아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확실한 물증을 손에 넣어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한 방 먹여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잠에 들더라고요. 살금살금 일어나 남편이 완전히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너무나 뻔하게도 남편이 방금까지 통화를 나눈 상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라이벌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둘이서 애틋한 건 알았지만 애초에 이럴 거였으면 나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 현장을 잡는데 그렇게 오래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2박 3일 떨어져 있는 것조차 너무 길어 참을 수 없었던 건지 집에 돌아오는 시간 맞춰서 남편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했더군요. 예상을 했던지라 저는 이미 회사에 이야기를 해둬서 주차장에 숨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대충 2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집에 올라가서 달려가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더 이상 증거를 잡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 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욕정 앞에 무너진 짐승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인간도 못된 자식들 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랑 연애할 적에도 귀찮다 피곤하다 하면서 해주지 않았던 걸 해주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끝까지 제가 본 그게 그것이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몸에 열이 많아서 회사를 조퇴했던 것이고 마침 몸에 열이 많은 상황에 시어머니가 병간호를 도와주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열이 나는데 우통을 벗어제끼나요? 아예 지난번 남편이 새벽에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 말하니 그제서야 진실에 대해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떨어져 살기 시작하니 그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남편도 똑같았던 거고요. 말인즉슨 결혼 전에는 두 사람이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남편도 저를 아내로서 사랑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 지내기 시작하니 매일같이 같이 지내던 시어머니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 상대방이 심지어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나이 10살 차이 나는 미모의 여자였으니 더욱 더 그 생각이 깊어져만 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 상태로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길 바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저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한테 돌아온다고 해서 그걸 용서해주고 다시 부부의 사이로 돌아갈 거라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막상 또 이혼하자고 드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나는 애초에 두 사람의 사이를 들키지 않기 위한 방지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왜 애먼 사람 이렇게 피해 입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상담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저 하나만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공공연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일이고 그저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느라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위안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겪은 이 사건은 진짜 그 변호사님이 맡았던 몇 가지 일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조차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빌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는 나쁜 마음 먹고 두 사람 회사며 이름이며 어디 사는지까지 다 세상에 퍼뜨리고 싶네요. 두 사람 제 눈에 안 띄고 잘 살아야 할 거예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재밌는 레전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딸 2명이 있고요. 제 남편은 영어 교사였어요. 제가 학원에서 조교로 일할 때 그곳에서 고3 수험생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했고요. 알바하는 입장에서 학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11살이나 차이 나는 남편과 결국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때 학원 선생님 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고 저는 결혼 당시에 모아둔 돈이 크게 없어서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결혼을 했지요. 딸 2명을 낳고 첫째가 7살 때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은 날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이 중내 만회하고 돈 몇 억을 날려서 술만 진탕 마시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저희 친정아빠가 목돈을 크게 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학군 좋은 곳에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다행인 건 대박이 났지요. 엄격하고 무섭고 엄청난 숙제로 학원이 유명해지더니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3호점까지 학원을 낸 상태였지요. 그러던 중 남편이 돈맛에 취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때가 첫째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딸과 몇 살 차이가 나지도 않는 사회초년생 학원 데스크 선생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이미 그 학원에서는 원장 선생님과 데스크 선생님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잦아있고 학생들에서부터 시작된 소문은 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남편이 학원에 중학교 담당 여선생님이 학원 초창기 멤버라서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여자라서 저와 말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니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게를 잡으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원장님이 바람난 것 같다고, 이미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안다고, 학원 마감 때까지 원장님이 퇴근 안 하고 데스크 선생님 데려다주고 데이트하는 거 목격한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 준 거라고 연락이 왔죠. 우리 아빠가 빌려준 돈으로 학원 차리고 죽을 고비까지 간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바로 학원으로 찾아가 남편 끌어내서 울고불고 쌍욕을 퍼붓고 때리고 밀치고 신고 있던 구두로 찍어내리고 아주 그냥 줘 패줬습니다. 당신이 뭔데 바람을 피냐고. 당신 바람 피는 거 우리 아빠까지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이랑 5살도 차이 안 나는 여자랑 바람을 펴? 선생님으로서 당신 제정신인 거 맞아? 이거는 정말 범죄야. 당신 정상 아니야. 어린 것도 적당히 좋아해야지.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이러는 건데. 이혼하자. 이혼해. 라고 하자 남편은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진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변명할 여지도 없어.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남편도 울더라고요. 다 본인이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이런 짓을 한 거라고 하면서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니 몸에 면역 체계가 확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원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화가 단단히 난 아빠가 제가 입원한 병실 앞에서 남편 귀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뭐 뻔하죠. 남편은 용서해달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자기가 잠깐 미쳤다. 이러고 친정 엄마는 아빠 말리고 그렇게 한동안 냉전을 하다가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딸 아이들이 대학도 안 가고 애들 시집 보낼 때까지만 애 아빠랑 같이 살자며 남편을 용서해줬네요. 그때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사는 대가로
한 번 더 바람필 시 학원 재산에 관련한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고 재산 분할 또한 저에게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이 잡아주신 변호사 사무실로 가 공증을 받았지요. 정말 한 번 더 바람피면 얄짤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장난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유별난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이 바람핀 남편을 상대로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학원에 관한 재산 목록들도 온전히 남편이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기본 자금이 저희 친정아빠 돈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계약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증까지 받아낸 후 한동안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딸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졸업할 때까지 큰 말썽을 안 피웠으니요. 저도 한숨 돌리고 남편도 이제 정신 차렸겠지. 한 번은 정말 그냥 용서한다. 내가 가슴에 묻는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학원은 더 잘 돼서 3호점을 더 큰 곳으로 확장했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줄만 알았던 남편이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완전히요. 집에서 딸 아이랑 요즘 완전 인기 있는 노래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녁 9시쯤 카톡으로 자기야 오늘 나 안 봐줄 거야. 저번에 입었던 거 입고 와. 그거 내 스타일. 11시 학원 마감. 11시 반 땡땡 모텔 앞. 이라고 저한테 온 겁니다. 카톡을 클릭해서 본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핸드폰 화면에 카톡이 왔다고 내용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깜짝 놀라서 카톡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카톡 메시지를 삭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카톡을 확인한 걸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저는 다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딱 직감했지요. 이놈 바람났다. 정신 못 차렸다. 손이 덜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걸 딸이 옆에서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딸도 남편이 한 번 바람난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 걸 옆에서 지켜봤으니요. 딸에게는 남편이 또 바람난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얼굴에 이미 다 드러났나 봅니다. 딸이 아빠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 뭔지 알 것 같으니까. 라는 말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온 카톡 내용을 말하자마자 딸은 쌍욕을 퍼부었고 당장 그 모텔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그 여자 죽이러 가자고. 절대 용서 못한다면서요. 딸이 따라간다는 걸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20분 거리에 사는 외삼촌을 데리고 갈 거라고 하니 안심하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회사와 헬스장만 왔다 갔다 해서 몸이 정말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종 운동을 다 섭렵한 놈이라서 듬직해요. 그놈도 제 남편이 바람핀 걸 알고 있어서 항상 벼르고 있었지요. 남동생한테 이 사실을 말하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생전 욕도 안 하던 놈이 쌍욕을 하면서 당장 찾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과 저는 저에게 문자 온 모텔 앞으로 가 차 안에서 계속 남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는데 남동생이 사온 청심환을 2개나 먹자 그제서야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기다리니 남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차 타고 온 줄 알았는데 조수석에 그 여자를 앉히고 있더라고요. 남동생이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뛰쳐나가서 잡으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그 여자가 주차를 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을 차 안에서 사진까지 찍었고요. 이혼할 때 증거로 쓸 수 있나 해서요. 그렇게 그 연놈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남동생과 제가 차 안에서 나와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텔 안에서 방을 잡으려고 데스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소리쳤죠. 야, 니네 지금 뭐하냐? 라고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보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처남은 또 여기 왜 있고?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다시는 바람 안 핀다고 무릎까지 꿇은 놈이 뭐하냐? 너 지금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 너가 아직도 청춘인 줄 아니? 너는 나랑 1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나이를 뒤로 먹었니? 애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아? 저 여자는 또 누군데? 참 뻔뻔하다. 내가 카톡 못 봤을 것 같아? 삭제하면 다야? 너 지금 잘 나가는 거 우리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오해야 자기야. 이 여자 학부모인데
내신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셔서 잠깐 편한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야. 믿어주라.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기가 차서 매영, 아니 이 개놈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냐? 그걸 누가 믿니? 거짓말도 정도껏 쳐야지. 모텔에서 학부모랑 내신 관련 대화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진짜 쪽팔려서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하면서 남편이 가슴팍을 팍 밀치더라고요.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남편을 남동생이 때리려는 것을 겨우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랑은 진짜 끝이야. 이혼이야. 빈털터리가 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마. 너 후회하지 마. 알겠니? 하며 남편 쪽에 침을 확 뱉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 패주고 싶었지만 괜히 남동생한테까지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공증받았던 그 변호사님에게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학부모라고 하는 상간녀가 이혼녀인데 바람나서 이혼한 거였더라고요. 아주 바람핀 것들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 찍힌 CCTV들에다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에 예전에 받아둔 각서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지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1,600을 받았고 남편에게도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제가 승소하여 돈을 받아냈고 재산분할도 각서에 쓰는 효력이 인정되어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네요. 하루아침에 학원 원장에서 집도 없는 빈털터리 보잘것없는 놈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후회스러워 하겠어요. 주식으로 폭삭 망한 시절에 본인은 잊어버리고 돈 잘 번다고 가족들 버리고 떵떵거리는 놈의 최후가 이런 건가 봅니다. 딸들도 남편이 그런 행동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그 이후로 남편과는 연락 한 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참, 사실 이렇게 글로 적으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10년 같을 정도로 참 힘들었네요. 그 과정에서 우울증도 걸려 병원도 다니고 했지요.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게 딸들이랑 잘 지낸답니다. 저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딸들 덕분에 버티고 있네요. 엄마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는 딸들이라 참 못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 가득입니다. 딸들 봐서라도 힘내서 살아야겠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남편분 정말 어리석은 분이네요. 힘들 때 옆에서 도움 준 사람이 진짜 자기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한 번의 바람을 용서해준 천사 사연자분을 또 뒤통수 치고 2번이나 바람을 피다니 읽는 내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런 인간 같지도 않는 놈 잊어버리시고 이쁜 2딸과 현명하신 사연자분 꽃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기에도 아까운 우리네 인생에서 사연자분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간을 가까이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연자분이 앞길을 우리 레전드 식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의 레전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레전드 식구님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만 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상한 시어머니가 계세요. 1년 전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몸이 많이 아프시고 열이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남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다니기 위해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서울에 오시는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 집에서 머물고 계셨거든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모든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건 기분이요. 올 때마다 냉동실 냉장고를 싹 다 뒤집어 놓으셔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면 화장실에서 무슨 계란 썩은 똥방구 냄새가 진동을 하냐. 화장실 락스로 빡빡 청소 안 하냐. 허구한 날 뭔 놈이 전화기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나 원참. 내가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지 아주. 썩은 계란 똥방구 냄새 이거 빨리 락스 뿌려서 없애라. 라고 하면서 제 친구들 다 들리게 소리 뻥뻥 지르는 건 기본이요.
저희 집이 19층이라 밑에서부터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락스 뿌려서 냄새 죽이는 건 기본이고 하수구 마개까지 씌웁니다. 일부러 저 망신시키려고 평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꼭 전화 통화할 때만 저러시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어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람 기분을 박박 상하게 만드는 투예요. 또 본인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나 말을 하면 완전 기분 나쁘게 주먹 꽉 쥐어서 머리를 콱 쥐어 박으시고요. 제가 만만한 건지 유독 저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대하십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아프신 건가 싶을 정도로 기력이 팔팔하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한강 조깅하고 또 체육시설 가서 일을 했을 건 끊어서 헬스에 사우나로 땀까지 쭉 빼고 오십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노래 따라 부른다고 옆집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고함에 가까운 수준으로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시고요. 제가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머리 아프시다고 하는 건 괜찮으시고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라고 하면 그제서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또 깨질 것 같네. 말 시키지 마라. 좀 자야겠다. 라고 하면서 획 돌아 주무시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심지어 3달을 그렇게 기약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저도 힘들어졌습니다. 감당하기 지친다고 말해야 할까요? 남편은 중간 역할도 못하고 밀랑 곰탱이에 말하면 입만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 하루가 반복되어 가는 중 방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옆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피곤해 골아 떨어진 줄 알고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아주 기가 찼습니다. 아니 기가 차다 못해 머리 뚜껑이 열려 여의도까지 날아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현진아, 나 아주 그냥 서울에 눌러 살고 싶다. 아픈 척하는 것도 한계요. 아들놈이랑 며느리 눈치 봐서 병원 가긴 하는데 허구한 날 돈만 날리고 안 아픈 건 내가 뻔히 아는데 병원 가면 뭐하나. 의사들은 알 수 없다고 검진 결과 이상 없다고 워낙 내가 팔팔하니 며느리도 나 꾀병인 거 눈치챈 모양이야. 아우 꼴 보기 싫은 며느리 아주 맘에 안 들어. 짜증나 죽겠어. 내가 아들놈 장가간다 할 때도 그렇게 여시 같다고 이건 아니라고 결혼 결사코 반대했는데 우리 며느리 본 적 있지? 눈매가 내가 진짜 싫어하는 눈매. 한마디를 안 져요, 한마디를. 내가 귀를 누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무서워. 귀가 안 눌려 걔는. 여튼 내가 우리 아들놈 집에 계속 살려면 이놈의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쩜 좋나. 뭐라 핑계대고 서울집에 눌러앉지. 콱 며느리 어디 무인도로 보내버릴까 보다. 어이구 라고 하더라고요. 와, 어머님이 절 싫어한다는 건 대충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이 크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제 얼굴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집 올 때부터 미워하시고 위아래로 훑으시고 면전에 욕하셨어요. 여튼 저는 계속 벽 쪽에 몸을 가까이 둔 채로 이야기를 마저 들었습니다. 뭐라고? 신들린 연기? 나 참 그게 통하나? 신들린 연기를 하라고? 신병 때문에 머리 아프고 몸이 아프다고? 그거 말 되네 참. 어머 그럼 뭐 헛것이 보이고 귀신 보인다 말하고 그러면서 몸이 쑤시니까 서울집에 계속 있어야겠다고 하면 딱이네. 자기야 전남 가면 밥 살게. 그래야겠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아니 해도 신들린 연기를 할 생각을 하다니요. 상식을 벗어났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이를 어디로 드신 건지 참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끊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시어머니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무슨 목소리가 들린다. 곡소리가 들리면서 어린아이가 흐느낀다. 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지가시 하셨습니다. 끼오! 꼬이꼬이! 깔랄라 깰렐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물소리?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손가락 2개를 구부리고 무슨 사마귀처럼 손동작을 하며 절 위협하기도 했고요. 웃긴 건 코끼리 코를 하고 빙빙 돌면서
코끼리 신이다 하면서 생쇼도 했네요. 참 기가 막힌 건 남편 앞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안 하고 그냥 헛소리가 들린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쇼하는 게 중요했겠지요. 남편은 걱정돼서 정신과 쪽으로 가보자고 말하고 어머니는 괜찮아. 그냥 서울집에서 좀 푹 쉬고 당분간 그러면 나을 것 같아. 이러시고 남편은 또 그럼 우리 집에서 푹 쉬시라고 아무 걱정 마시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청소도 하지 말고 그냥 건강만 생각하시라면서 어머님이 계략에 홀라당 넘어갔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와 이모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와 이모는 빵 터졌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너무 웃기다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도 다 계시냐고 하면서 아무리 사돈 사이지만 정말 창피하다고 하셨네요. 이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모가 나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 그리고 이모는 시어머니를 골탕 먹일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주말이 왔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아무래도 어머니 신병 걸리신 것 같아. 나랑 둘이 계실 때는 행동이 보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신병 같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수소문해서 용한 무당한테 의뢰했어. 어머님 모시고 무당집 가면 절대 안 간다고 할 게 뻔하시니까 큰돈 주고 직접 모셨어. 이따 집으로 오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본인 엄마 신들린 취급한다며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너무 감동이라면서 절 칭찬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오후 4시가 되고 점쟁이 분이 오시기 10분 전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엄청 당황해 하시면서 됐다고, 나는 그럼 밖에 나가 있겠다고 하며 몸부림치시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점쟁이님이 대문 앞에 계셨어요. 곱게 한복 차려입으시고 머리를 하나로 쫙 올려맨 점쟁이님이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습니다. 어딜 도망가? 쏙 들어가라. 오늘 네 몸속의 막이랑 나랑 끝장을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점쟁이님은 저희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디에 살고 가정사는 어땠고 평소의 성격은 어떤지 대인관계는 어떻고 이런 사적인 것들을 쫙 말하셨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너무 용하다고 어찌 아셨냐면서 금세 순종적으로 굽실댔고요. 저는 뒤에서 키득키득 웃음이 나는 걸 겨우 참으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그 점쟁이는 저희 이모거든요. 극단에서 활동하시고 취미로 사물놀이 동호회에서 꽹가리까지 치시는 저희 이모는 흥이 넘치십니다. 태연하게 연기하는 건 기본이고 이런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재밌어 하시죠. 그 덕분인지 진짜 감쪽 같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의 본격적인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딱 보니 그 집 부렁이구나. 그 집 부렁이야. 천성이 배짱이야. 놀고 먹고 시종받길 원하고 마음 같아서는 아들 집에서 평생 놀러앉고 싶은데 딱 보니 며느리 때문에 앞길이 훤히 막혔으니 오중 열을 받았을 고 눈썹 사이 세 갈래로 갈라진 주름에 왕 콕딱지만한 점이 딱 존팽이만한 심성을 말해주네. 예끼! 어디서 시를 모욕하려고 하느냐. 그러다 천벌받는다. 하루빨리 며느리와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려고 하는 심보로 감히 신이 몸에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쳐? 어찌 뒷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사람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이지.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 아니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자 남편은 이게 무슨 말인가 눈이 휘둥그레졌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이 왕방울만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붕어처럼 크게 튀어나오신 눈이 완전 쏟아질 듯 커지셨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단단히 무당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고 가셨고 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너무너무 용하다고 진짜 무섭다고 어디서 저런 무당을 모시고 온 거냐며 연신 감탄하셨고요. 그리고 무당, 아니 이모에게 홀딱 속아 넘어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 아픈 것도 낫고 헛소리 들리는 것도 괜찮아졌다면서 전남으로 다시 돌아가셨네요. 너무 웃겼습니다.
웃으면 안 되지만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웃겼네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엄마, 이모는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로 정말 3시간은 기본으로 떠듭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웃음이 나와 죽겠네요. 제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짜 대박이라고, 사연 제보하면 인기 장난 아닐 것 같다고 옆에서 자꾸 재촉해서 이렇게 사연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일 생기면 제보할게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제보 사연으로 저작권은 레전드 채널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